청취자님, 안녕하세요. 우리가 숨 쉬는 이 산소, 이게 왜 꼭 필요한 건지, 또 운동 얘기만 나오면 꼭 따라붙는 그 활성산소 있잖아요. 이게 대체 뭔지 좀 궁금하셨죠? 네, 안녕하세요. 특히 운동이 몸에 좋다는데, 활성산소 때문에 오히려 망설여진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문제들을 좀 깊게 파보려고 여러 유튜브 채널 자료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기억 채널이나 엑스라이프, 또 김원장의 서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같은 곳들이요. 네, 오늘 이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산소의 역할부터 활성산소의 뭐랄까, 그 두 얼굴, 그리고 운동과의 진짜 관계까지 한번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질문인데요. 왜 산소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건가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네, 정말 근본적인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 세포 안에 있는 에너지 공장, 거기서 마지막 단계 스위치를 누르는 게 바로 산소라고 보시면 돼요. 아, 마지막 스위치요. 네, 그 기억 채널 설명이 좋던데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게 영양분이 돼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NADH, FADH2 이런 에너지 운반 물질로 바뀌거든요. 네네. 얘들이 이제 전자를 이렇게 쭉 전달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ATP라고 하죠. 근데 이 전자 전달의 맨 마지막 단계, 거기서 산소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 전자를 최종적으로 받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 최종 전자 수용체, 그런 거군요. 산소가 그걸 딱 받아줘야. 그렇죠. 받아줘야만 전자가 계속 흐르고 그래야 에너지 생산 라인이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거예요. 산소가 없으면 그냥 거기서 딱 막혀버리는 거죠. 와, 그럼 진짜 에너지 생산이 그냥 올스톱이네요. 생명 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군요. 물 H2O로 안정화시켜주거든요. 이게 안 되면 그냥 끝인 거죠. 자, 그럼 에너지를 만드는데 산소가 필수다. 이건 알겠는데, 여기서 그 문제의 활성산소가 등장하잖아요. 얘는 도대체 정체가 뭔가요? 늘 나쁜 놈 취급받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 활성산소 ROS라는 게 사실은 에너지 만드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뭐랄까 일종의 부산물이에요. 부산물이요? 네, 엑스라이프 채널에서 비유를 재밌게 했던데 자동차 엔진 돌리면 배기가스 나오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쓰는 산소 중에 일부, 대략 1%에서 5% 정도? 근데 운동 강도가 쓰레지면 이게 최대 15%까지도 늘어나는데 이게 좀 불안정한 형태의 산소, 즉 활성산소로 변하는 거죠. 배기가스라. 역시 느낌은 별로 안 좋은데요? 그럼 무조건 우리 몸에 해로운 건가요? 그게 바로 이제 핵심인데요. 활성산소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양날의 검 같은 존재거든요. 양날의 검이요? 좀 의외인데요? 네, 대부분 해롭다고만 생각하시는데 김 원장의 서재나 NST 자료를 보면 진짜 놀라운 점이 있어요. 우리 몸에 면역세포 있잖아요. 얘네가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공격할 때 이 활성산소를 마치 무기처럼 사용한다는 거예요. 와, 진짜요? 면역세포가 활성산소를 무기로 쓴다고요? 독을 약으로 쓰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때로는 우리 몸을 지키는 방어 시스템의 일부인 거죠. 그뿐만 아니라 세포끼리 신호를 주고받거나 좀 오래되고 기능이 떨어진 세포들을 제거하는 걸 촉진하기도 하고 또 혈관을 넓히는 데도 관여를 해요. 이야, 생각보다 하는 일이 많네요. 네. 심지어 암세포는 항산화 능력이 좀 약해서 활성산소 공격에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항암 치료에 활용하기도 한다고 나인스트 자료에 나오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왜 그렇게 나쁘다고만 하는 걸까요? 부정적인 면은 뭔가요? 역시 뭐든지 과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면 우리 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서 정상적인 세포의 DNA나 단백질, 세포막 같은 걸 손상시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군요. 네,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노화나 만성염증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나인스트 연구에 따르면 노화와 관련된 질병의 거의 90%가 이 활성산소랑 연관이 있다고 할 정도니까요.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운동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운동하면 산소 많이 쓰니까 활성산소도 많이 생길 거고 그럼 운동에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거든요. 네, 그게 정말 흔한 오해 중 하나예요. 일단 유산소 운동, 그러니까 숨이 좀 차는 운동을 하면 산소 소비량이 늘어나니까 일시적으로 활성산소 생성이 증가하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그럼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여기서 김원장의 서재에서 제시하는 아주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흔히 생각하는 유산소 운동보다 오히려 짧고 아주 격렬하게 하는 무산소 운동 있죠. 근력 운동 같은 거요. 그런 운동 후에 활성산소가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잠깐만요. 무산소 운동은 산소를 안 쓰는 운동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활성산소가 더 많이 생기죠? 운동 중에는 산소 없이 에너지를 막 급하게 만들어서 쓰지만 운동이 딱 끝나고 나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 과정에서 쌓인 젖산 같은 피로물질을 처리해야 하고 또 고갈된 에너지를 다시 채워 넣어야 하잖아요. 네네. 이 회복 과정에서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산소로 끌어다 쓰면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해요. 이걸 산소 빚, 옥시진 대시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빚을 갚는 과정에서 예상외로 활성산소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와, 진짜 역설적이네요. 그럼 운동은 결국 활성산소 때문에 피해야 하나요? 아니요, 아니요. 핵심은 그 반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규칙적인 운동, 특히 중강도 운동은요.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자체 항산화 방어 시스템을 오히려 더 튼튼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 방어력이 강해진다. 네, 맞습니다. SOD 같은 항산화 효소의 능력이 더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 때문에 일시적으로 활성산소가 좀 늘어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몸의 방어력이 업그레이드되는 이득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특히 젊을수록 이 적응 효과가 더 잘 나타난다고 하고요. 아, 그렇군요. 듣고 보니 운동 자체보다는 혹시 다른 요인들이 활성산소를 더 많이 만들 수도 있겠네요. 네, 정확해요. 사실 운동보다 더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죠. 예를 들면 강한 자외선, 특히 피부 노화의 주범이잖아요. 그리고 미세먼지 같은 환경 오염 물질들, 당연히 흡연이나 과도한 음주도 그렇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만성적인 심리적 스트레스예요. 아, 스트레스도요? 이건 운동이랑은 좀 다른가 보죠. 네,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김현장의 서재에서 이걸 잘 지적했는데요. 스트레스는 활성산소를 늘리기는 하지만 운동처럼 우리 몸의 항산화 시스템을 강화시켜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나쁘기만 하군요. 그렇죠.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그걸 풀기 위해서라도 운동을 하는 게 항산화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럼 이 활성산소를 좀 건강하게 관리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금연, 절주하고 과도한 스트레스는 좀 피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식단도 중요한데요. 엔스트 자료에서 좀 흥미로운 게 있었는데 동물 실험이긴 하지만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소식이 수명 연장 효과를 보였다고 해요. 활성산소 발생이랑 관련이 있을 수 있겠죠? 아, 소식이요? 네. 그리고 당연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게 좋겠죠. 뭐 비타민 C나 E, 폴리페놀 같은 거요. 채소나 베리류, 과일, 견과류, 녹차 이런 데 많이 들어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규칙적인 중강도 운동, 그리고 운동 후에는 충분히 쉬어주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면 산소는 우리 생명 에너지의 정말 마지막 열쇠 같은 존재고 활성산소는 그 과정에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결과물이지만 단순한 악당이 아니라 좋은 역할도 하는 그런 양면성이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활성산소가 무섭다고 운동을 피하는 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오히려 규칙적인 운동은 우리 몸의 항산화 방어력을 키워주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라는 것. 네, 어쩌면 활성산소 자체에 너무 겁먹기보다는 과도한 스트레스나 흡연, 음주 같은 정말로 우리 몸의 균형을 깨뜨리는 그런 나쁜 습관들을 더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오늘 이야기를 쭉 듣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몸이 참 신기하게도 스스로 활성산소를 만들기도 하고 그걸 또 활용하기도 하고 심지어 운동 같은 어떤 도전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방어력까지 스스로 키워나가잖아요. 네, 그쵸. 참 정교한 시스템이죠. 만약에 아주 먼 미래에 기술이 엄청 발전해서 이 활성산소를 우리 몸에서 완전히 싹 제거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게 과연 우리 몸의 이런 섬세한 균형이나 어떤 자연적인 회복력에 정말 좋은 일이기만 할까요? 와, 그거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네.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님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